우리 오빠랑 엄마 아빠가 경찰에 신고한 거야. 내가 자살할 것 같다고. 보험 신청 왜 안 했어? 그건 네 탓이지.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없는 번호라는 거야. 이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안녕 여러분. 2주 동안 또 잘 지냈어? 내가 저번에 인스타그램에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를 올렸었는데, 그리고 또 내가 유튜브를 한 2달 정도 쉬었었잖아. 전세 사기를 당한 것 때문에 유튜브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뭐 어떻게 해결돼 가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영상에서 한 적이 없어가지고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내가 그 사건 이후로 처음 올린 영상에서 전세 사기 그 이후 이렇게 올리는 바람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신 분들도 어쩌면 그 영상을 이제 궁금해서 들어오셨다가 에이 뭐야 뭐 아무 전세 사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네 라고 실망하시고 돌아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내가 이 전세 사기를 당한 이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한 영상으로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전세 사기를 지금 당한 상황이신 분들이나 현재 전세에 살고 계신 분이나 혹은 앞으로 전세에 살 계획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다 이 영상을 조금 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참고로 봐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이 집 계약이 4월 초에 원래는 끝나는 거였어. 지금은 2달 이상이 지난 상태고, 원래라면 뭐 한 2-3달 전까지는 집주인한테 뭐 계약 연장을 하고 싶다, 계약 해지를 하고 싶다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나는 그 연락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 왜냐면 내가 지금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비자가 언제 나올지 확실하지가 않고 이래가지고 집주인이랑 좀 잘 얘기를 해서 뭐 단기 계약을 할 수는 없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었지. 그런 상황에 집주인한테 연락이 온 거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가 보증 반환 보험을 가입을 했으면 그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서류를 보내줄게. 그리고 만약에 네가 보증보험에 가입을 안 했다면 희망자에 한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너무 연락이 많이 와서 전화나 문자는 받을 수가 없다 하면서 이 네이버 폼을 통해서 연락을 달라고 링크를 보내준 거야. 이때 당시에는 내가 보증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고 생각을 했어. 원래는 이게 세입자가 가입을 하는 게 맞기는 맞거든? 근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서 본인이 가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리고 원래는 가입도 원치 않는 상황이긴 했었는데, 왜 그걸 가입을 내가 강요를 했냐면, 내가 은행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금 자체가 그 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안 나오는 거야.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는 거야. 왜냐면 위험하니까.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 되면 은행도 빌려준 돈을 못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은행도 그런 보험이 있어야지 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집주인이 그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겠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었어. 그래서 난 집주인이 당연히 가입을 했을 줄 알았지? 설령 집주인이 가입을 안 했더라도 그러면 계약 위반을 한 게 되는 거니까 내 책임은 없는 거다. 이렇게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일단 나는 내가 당연히 보증보험에 가입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보증보험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는 서류를 보내달라, 이렇게 그 네이버 폼을 통해서 연락을 남겼고,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는 경로가 3가지가 있는데 제일 유명한 게 허그. 근데 허그를 통해서 이제 알아봤더니 허그는 일단 가입이 안 돼 있어.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임대인이 가입을 할 수 있는 보험이 아니야. 그러니까 임차인만 가입을 할 수 있는 보험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입을 안 했으면 안 돼 있는 거야. 그리고 3번째 거는 전화를 해서 확인해본 결과 가입이 안 돼 있다고 했었어. 그래서 이때 좀 약간 멘붕이 온 거야.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 퇴거 확인서?
라는 게 있었어. 그러니까 뭐 몇 월 며칠에 이 집에서 나가겠다라는 서류를 작성해야 했거든? 그 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그 서류를 집주인한테 보냈는데 알고 봤더니 난 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잖아. 그러면 나는 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이 집을 나가면 절대 안 되는 건데 퇴거 확인서를 썼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지. 그래서 그때 이제 인스타그램에 글을 남긴 거지. 내가 퇴거 확인서까지 썼는데 혹시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지는 않을지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연락을 달라, 이런 식으로 인스타그램에 남겨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 친구들도 위로하려고 연락을 많이 줬고, 그래서 그 당시 연락 주셨던 친구들이랑 이제 팔로워 분들한테 정말 감사한 마음 갖고 있어. 내가 엄마 아빠 앞에서 운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진짜 갓난아기 내가 기억 못할 때 빼고는 운 적이 한 번도 없어. 혼날 때도 운 적이 없고. 근데 그때 통화로 진짜 많이 울었지. 미안하다고. 나는 사실 내 돈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막 평생을 일궈온 돈 막 이런 생각보다는 뭐 죄책감이 너무 큰 거야. 차라리 그게 내 돈이었으면 이 정도로 죄책감이 들까?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마 아빠한테 미안한 마음이 제일 크고, 그때 막 아빠도 술을 많이 드시고 좀 울먹이셨어. 통화로. 너가 우니까 아빠도 눈물이 나잖아 하면서. 그래서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그날 막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고 나서 엄마 아빠도 막 엄청 화가 나셔가지고 나한테 좀 쓴소리를 하시고, 그래서 나도 전화기 그냥 꺼버리고 그냥 죽어야겠다. 막 집을 치우고 있었어. 휴대폰을 꺼놓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죽을진 모르겠지만 집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상태로 내 시신이 발견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집을 치우고 있는데 경찰 분들이 집에 찾아오신 거야. 우리 오빠랑 엄마 아빠가 경찰에 신고한 거야. 내가 자살할 것 같다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전세 사기를 당한 분들이 아마 한 2명 정도 자살을 한 상태였었어. 그래서 엄마, 아빠, 오빠까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 경찰분도 오셔가지고 제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휴대폰 잠깐 꺼놨어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이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막 울은 거야. 거기 앞에서 두 분이서 오셨는데 엄청 걱정되는 눈빛으로 막 나를 막 쳐다보시던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이 나. 엄마 아빠도 이제 그날부터 내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니까 매일매일 전화하시고 밥 먹었냐 뭐 이런 거, 잠 자냐 이런 거 계속 물어봐 주시고. 엄마 아빠도 얼마나 속이 상할 텐데 내 걱정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밥 잘 챙겨 먹어라, 나쁜 생각하지 마라,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사실 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엄마 아빠랑 더 많이 가까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 이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내 경우엔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 다행이었던 부분이, 은행 대출은 정말 보증금에 비해 정말 적은 금액이었고 대부분이 부모님 돈이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한다고 해도 그 대출금을 못 갚아서 막 힘들어질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어.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막 만약에 집이 1억이라고 하면 막 대출금이 8, 9천이고 막 이런 경우는 대출 8, 9천을 어떻게 갚아.
그런 경우는 좀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내 경우가 좀 다행 케이스였지. 다행이란 말을 쓰고 싶진 않지만 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나한테는 뭐 더 이상의 선택권은 없었어.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상의를 하고 그냥 소유권 이전을 받는 걸로 하자 해가지고 뭐 집주인한테 내 의사를 변경을 하겠다고 연락을 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되잖아. 그때 내가 내용 증명을 한번 보냈던 것 같아. 집주인이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보냈다기보다는 만약에 나중에 이게 소송이 됐을 때 증거를 모을 생각으로 내용 증명을 써서 보냈지. 당연히 집주인은 안 받았고 집주인이랑 계속 연락이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집 계약을 했던 부동산을 찾아야겠다. 부동산 연락처가 있거든, 거기에 계약서에.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없는 번호라는 거야. 그래서 이 지도로 검색을 했어, 그 부동산을. 주소도 그대로고 그 자리에 그 같은 부동산이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지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전화를 했지. 그 당시에 전화를 받으신 분은 그분은 이제 여기 안 계시고 자기는 그냥 뭐 인수를 받았다고 했나? 아무튼 그분 사업체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 연락처도 모르시냐 하니까 연락처는 알고 있대. 그래가지고 연락처를 받았어. 그래서 그 휴대폰 번호를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그래서 문자를 남겼어. 내가 뭐 계약했던 사람인데 연락 달라 했는데 그 사람이 알겠다 하고는 그 이후로 더 이상 연락 오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구청에다가 그 부동산을 신고를 했어. 이 사람이 어쨌든 내 연락을 받지 않고 있으니까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이니 확인을 해달라고 한 거잖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나처럼.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국민신문고인가? 그걸로 카톡이 막 오는데 구청에 신고한 거니까 구청 민원인 건데 인천경찰청으로 넘어갔다가 그 사람 또 안산에 있으니까 안산경찰청, 뭐 안산 뭐 구청 뭐 또 다시 막 경찰청 뭐 이러면서 막 엄청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나름 뭔가 해결이 되고 있나? 이런 기대가 조금 됐었어. 근데 갑자기 인천경찰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여보세요 하고 받자마자 갑자기 엄청 짜증난다는 듯한 목소리로 아니 계약기간이 지났어요? 이래. 그래서 아직 안 지났다 이러니까 계약기간이 지난 게 아니면 사기라고 볼 수가 없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막 이러는 거야. 내가 지금 거기에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를 한 게 아니라 걔네가 지금 사기를 치고 다니는 게 아닌지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자꾸 뭐 그냥 자기네들 할 수 있는 게 없대. 계약기간이 끝난 게 아니면. 알았어요 이러고 그냥 끊어버리고.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막 목소리가 어린애 같고 여자고 이러니까 이게 좀 피해의식이라면 피해의식일 수도 있는데 내가 막 남자였거나 아니면은 막 좀 성숙한 목소리였으면 이런 식으로 무시하듯이 행동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소극행정을 글을 남겼지. 이제 얼마 지나고 나서 또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 남겨주신 거 글 봤는데 너무 죄송하다. 이제 그 당시 나랑 통화를 했던 경찰이 뭐 자기 팀 사람인데 자기가 뭐 좀 호되게 꾸짖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 근데 뭐 호되게 꾸짖긴 뭘 호되게 꾸짖었겠어. 그냥 한마디 야 그냥 좀 잘해라 이러고 말았겠지만 나는 그래도 이 사람이 자기가 뭔가 좀 잘못하긴 했다는 걸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 그런 글을 쓰기는 썼지. 어쨌든 부동산 신고는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고,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가 엄청 대두가 되면서 이제 그 전세 사기 뭐라 하죠? 구원 프로그램 막 이런 게 많이 생겼거든? 허그에서 아마 그거를 지원을 해주는 게 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 내가 도움을 받았던 거는 변호사 상담이었어. 그 당시에 이제 상담도 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어져 있었고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었거든? 근데 그게 또 무료 상담이다 보니까 상담 시간이 10분인가? 20분인가? 되게 짧았어. 무슨 말 해야 될지 머리로만 생각해놓으면 까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다 적어놨어. 그 내용 증명 쓰듯이 되게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기 쉽게 다 적어놓고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보여줬어. 당시에 변호사분은 집주인한테 굳이 뭐 그렇게 어차피 안 받는데 문자랑 전화 계속 할 필요 없다.
그냥 계속 그거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내용 증명 보내라. 집주인이 지금 나랑 계약을 할 때 써놨던 집 주소가 자기 집 주소가 아닐 수도 있잖아. 내용 증명 안 받으면 나중에 뭐 법원을 통해서 이제 그 집주인이 실거주지를 알아낼 수 있대. 뭐 그 정도만 이제 나는 상담을 통해서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를 알 수 있었던 거지. 뭐 다른 상담사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 경우에는 뭐 되게 그 변호사님도 되게 친절하시고 엄청 위로를 많이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담해주는 사람은 막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 며칠 뒤에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서류가 또 도착을 했어. 등기로 집주인으로부터. 이때 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여가지고 이 임대사업자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집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 내가 그 사람의 임대사업자 말소를 시킬 수 있는 거야. 그 당시에 집주인 말로는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을 한 이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임대사업자 기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말소를 시키면 임대인이 벌금을 내야 된대. 3천만 원을 내야 된대. 그래서 또 그때 한번 내용증명을 보냈어. 이 사건 이후로 난 내용증명 쓰는 거에 완전 달인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꽤 좀 많이 잘 쓰게 된 것 같아. 내용증명도. 내용증명 어떻게 써야 되냐면 아예 생판 이거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아 이런 일이구나를 알 정도로 세세하게 써야 되거든. 그렇게 써가지고 내용증명을 보냈지. 역시나 반송됐어. 그럼 이제 나는 할 만큼 했잖아. 문자도 했고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네가 안 받았고, 그래서 이제 나는 이 집 계약이 끝난 일자가 되자마자 바로 소유권 이전 신청을 했어. 한 며칠, 일주일 정도 뒤였나? 이제 등기가 완료됐다고 등기소로부터 이제 또 등기를 받았지. 박수.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고 나면 정말 이 집에 대한 모든 게 끝나는 거니까 그때 이제 전세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영상에서 풀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영상 찍는 거를 좀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집이 생각보다 그렇게 잘 팔리지가 않는데, 그래서 언제 팔릴지도 모르겠고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나도 시간이 너무 지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막 이런 것까지 다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했어.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당연히 그 집 등기를 떼보고 뭐 근저당 같은 게 없는지, 근저당이 뭐냐면 뭐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거나 그런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야. 첫 번째 제일 1순위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처럼 이제 매매가 대비 전세 그 보증금이 막 7, 80% 이상이 넘어가면 이 차익이 얼마 안 되면은 사기치기가 딱 좋은 거야. 이걸 깡통전세라고 부르는데 이제 요즘에는 그 하도 이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뉴스뿐만이 아니라도 막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이 요즘 많이 생겼거든?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전세 사기에 대한 내용을 되게 많이 다루더라고. 실제로 그 사건을 겪으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걸 보니까 이제 대부분이 그렇게 차익이 얼마 안 나고 심지어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고, 나중에 사기칠 때 네가 이 집 사라, 네가 팔든가, 보험금 신청해, 나는 못 줘, 나랏돈 받아, 보험 신청 왜 안 했어, 그건 네 탓이지, 이런 식으로 그냥 사기를 치더라고. 이게 다 그냥 똑같은 패턴이더라고. 뭐 100%다 사기라고 볼 순 없지만 보증금이 너무 비싸면 깡통전세라고 하니까 이것도 주의해야 되고, 이건 사실 당연한 건데 이제 뭐 그 집주인이 명의랑 이제 이름 뭐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거 다 나오잖아, 계약할 때. 그거랑 본인 맞는지랑 그 사람 신분증이랑 이런 건 당연히 다 확인해봐야 되고, 그리고 내 경우에는 조금 안심이 됐던 이유가 집에 들어오고 나서 그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어. 꼭 당일날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 아무리 막 집 정리도 바쁘고 어쩌고 해도 그날 무조건 바로 해야 되는 게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맞는 거.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는 이게 의무가 아니었거든. 근데 전세보증보험이 의무화 됐을 거야. 그때 이후로 몇 개월 뒤에 이게 의무화가 됐어. 집주인이 이걸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거든. 왜냐면은 보험을 가입할 때 아마 집주인 몇 프로, 세입자 몇 프로 이렇게 보험금을 내야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집주인이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이거 법적으로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고 반드시 가입을 하고, 내가 너무 쓸데없이 너무 긍정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지내는 마지막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내가 지금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나한테 이런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한 단계 더 어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내가 알기로는 이제 전세 사기로 자살하신 분들이 4명인가 5명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아마 평생 동안 안 먹고 안 입고 힘들게 벌어가지고 모은 돈을 다 그렇게 날렸거나 아니면 이제 뭐 너무 감당이 안 되는 대출금 때문이거나 그런 걸 텐데, 지금은 전세 그 사기 구원 프로그램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러니까 구원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알아보시고 도움을 최대한 받는 방법을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너무 그렇게 좀 안 좋은 생각을 하기 전에. 그리고 사실 친구들이나 가족들, 지인들이 경찰, 변호사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나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하거든. 근데 그래도 막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해봐도 되겠다는 어떤 방법도 좀 떠오르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기분도 많이 괜찮아지더라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많이 얘기도 하고 하면서 도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보면은 막 기자들, 이거 취재하는 기자들도 경찰들도 다 사기당했어. 이거 사기당한 사람들이 멍청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 이 사기친 사람들이 너무 나쁜 사람들이고 너무 교묘하고 똑똑해서 사기를 안 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내가 멍청해서 사기당했네 이런 자책하지 말고, 그리고 주변에 사기당한 이제 친구나 가족이 있으면 왜 너가 안 알아보고 사기를 당하냐, 그런 말이 제일 상처되는 말이거든. 그 사람도 얼마나 죄책감이 크겠어. 나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당한 피해자한테 그런 말을 해. 그러니까 그런 말 절대 하지 말고, 어쩌면은 이제 내 영상이 같은 일을 겪으신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라도 받았으면 좋겠어. 우리 나쁜 놈들 다 벌 받을 때까지 화이팅 해보자. 화이팅!